안녕하십니까. 남주 촛불행동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전주가 나왔죠. 전주곡이. 이 노래 제목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그 노래의 전주곡입니다. 자, 제가 한번 중요한 부분만 선창을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우고 또 싸워서 지킨 위대한 역사여. 자, 다같이 싸우고 싸워서 지킨 위대한 역사여.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실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태영호 발언에 대해서 4.3 항쟁 유족회에서 터무니없는 말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 4.3 유족들을 그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사자분들이 수많은 가족들을 또 조상들을 국가 폭력에 의해서 살육을 당한 그 피해자 유가족들이 공식적으로 논평한 것입니다. 자, 이미 1999년 12월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4.3 특별법 13조에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와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 또는 유족회 등 4.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특별법입니다. 이게 저 태영호의 발언은 법을 지금 어긴 것이죠. 태영호 지금 법법자죠. 유감인 것은 이 특별법에 처벌 조항이 없답니다. 우리 5.18 특별법도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해서 그 특별법을 보강해서 이제 처벌 조항을 둔 것이죠. 이번 저 태영호 발언을 계기로 태영호만이 아니죠. 국민의힘에서도 제주 4.3 사건은 공산 폭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제주도에서 지금 처벌 조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태가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내일 모레가 4.3이죠. 공식적으로는 4.3 사건이고 또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4.3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둘과 맞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4.3 항쟁에 대해서 영상과 간단한 줄거리가 나왔는데 저 사건의 원인과 그 다음에 저 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양민 학살 그 피해 숫자만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맥락을 봐야 됩니다. 김선호 선생님 맞죠? 정 선생님 맞죠? 우리 역사는 맥락을 봐야 됩니다. 왜 4.3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되었죠. 일제 시민으로부터. 그런데 이 해방은 유감스럽게도 외세에 의한 해방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방과 동시에 그해 8월에 우리는 남북 38도선이라는 임시 군사 분계선, 즉 분단선을 미소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분단되고 맙니다. 이게 우리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이었어요. 그리고 46년 6월 3일 그 당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가 저급 발언을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가면 이승만이가 대담한 저급 발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대담한 발언. 윤석열이도 대담한 발언을 통해서 일본에게 과거사를 그냥 이렇게
정리해줘버렸잖아요. 이승만이도 정읍 발언에서 대담한 발언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남한만에 임시 단독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좌우익을 막론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40년 만에 독립해서 찾은 나라인데 이 나라를 강대국들이 남북으로 갈라버렸어요. 38도선을. 그래서 좌우익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이 결여와 민족이 다시 어떻게 하면 통일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 분단을 극복해볼까, 이걸 연구하고 골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정읍에서 대담한 발언이라고 해본 것이 뭐냐면 남한만에 과도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전국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의 섬 제주도에는 해방 이후에 급격한 인구 유입이 벌어집니다. 끌려갔던 사람들, 해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거기서 신문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주도로 많이 들어와서 약 5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제주도의 70% 이상이 미군정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70% 이상이 좌익 진보 성향이었다고 해요. 제주도민들이. 그 말은 친일파가 다시 득세한 한국 사회와 정작 민초들의 의식은 너무나 괴리가 컸다는 것이죠. 해방과 동시에 36년 동안 친일 역적 짓거리 했던 놈들이 미군 정하에서 다 다시 경찰로, 군인으로, 고위 관료로 다 다시 재등용 돼버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온 나라가 민심이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주도가 더 상황이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자, 우리가 4.3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7년 7개월 동안에 전개된 사건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1절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제주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그리고 희생자 숫자가 쭉 나옵니다. 2019년 12월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진상조사를 했죠. 그 진상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간인 사망자가 14,442명입니다. 자, 유아라면이 아주 꼬마들이죠. 유아가 688명이에요. 10세에서 15세가 399명입니다. 16세에서 19세가 1,504명이에요. 20대가 5,916명, 30대가 2,466명, 40대가 1,419명, 50대가 1,023명, 60대가 614명, 70대가 388명, 미상 25명.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이고 최대 3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영상에 그랬죠. 3만 명 가까운 학살, 양민 학살들이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승만이 직접 지시하고 내려보낸 서북청년단, 그리고 친일을 생각을 했던 그 경찰들, 그리고 이 특수 이 군경들이 그 백세를 보면 마을 단위로 집단 살육을 하고, 그 살육하는 방식을 보면 이건 사람 새끼들이 아닙니다. 시부모 앞에서 며느리를 능욕을 하고, 며느리 앞에서 시아버지를 능욕을 하고, 이웃집 부녀자를 이웃집 남자 앞에서 능욕을 하는 식으로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제주도 다 한번 여행 가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섬입니까? 그러나 그 제주도에는 도처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비석을 세워뒀습니다. 4.3 추모공원에 가면은 마을 단위로 집단 비석이 있는데 성씨가 똑같습니다. 수백 명
희생자 숫자가. 가족 단위로 7명이든 9명이든 10명이든 거기에는 아직 이름도 짓지 않은 그 신생아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자, 태호 말맞다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일으킨 폭동이어서 그 유아들 688명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죽였습니까? 그러면 수천 명의 10대 소년들을, 그 무고한 양민들을 공산 폭동에서 죽였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양민 학살이고 국가 폭력이었던 거예요. 태영호 저놈이 어찌 그러고서도 급배지를 당 대한민국의 지금 국회의원이란 말입니까? 역사 왜곡 망언하는 태영호는 사퇴하라! 역사 왜곡 자행하는 국민의힘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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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모두가 분단의 비극이죠. 결국 4.3 사건의 그 진행 과정에서 남한만에 48년 5월 10일 단독 선거를 진행을 했고, 그해 8월 15일 남한만에 단독 정부를 수립합니다. 완전히 이제 분단이 합법화 구체화되는 것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온 국민이 일어섰던 것이고 제주민들이 봉기했던 것인데,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결과적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와 이걸 수립했던 그 역사적 비극이 바로 4.3 사건입니다. 분단의 비극이란 면에서는,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이란 면에서는 우리 5.18과 똑같습니다. 또 북녘에서 난파한 빨갱이들의 폭도요 소행이라는 이러한 종북몰이로도 똑같은 4.3과 5.18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죠.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수서방관하고 귀 닫고 입 닫고 있으면 언젠가는 4.3도 공산 폭동이요, 그리고 북녘의 지령에 의한 사건으로 돼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18도 놈들의 조작과 거짓말을 수수방관하면은 결국에는 빨갱이요 폭도가 일으킨 사건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역사예요. 보십시오. 얼마 전에 윤석열이가 일본 가서 결국 과거사를 다 넘겨줘 버렸지 않습니까? 그 강제 진용을 했던 군함도라는 섬이 있죠. 그 섬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죠. 그 입구에 가보시면 일본 놈들이 한국말로 안내 책자를 배포한답니다. 누가 진실을 왜곡한다. 거기는 일본 학생들이 줄줄이 줄을 서서 그 안내 책자를 보고 해설을 듣고 있답니다. 이렇게 역사는 왜곡되고 있어요. 자, 단지 신초 선생께서 그러셨습니다. 영토를 빼앗기면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역사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나라를 되찾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그랬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고 하는데, 더럽다고 자꾸 피하다 보면은 온 나라는 이제 똥천지가 되고 말겠죠. 태용과 내각인데 똥, 윤석열이 하는 저 짓거리, 그들에 의해서 조중동 같은 그런 보수론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 시민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온통 이런 왜곡된 역사 속에 덧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의 귀를, 우리 아이들의 귀를 우리가 씻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량한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놈들의 역사 왜곡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백지같이 순수한 그 영혼들의 역사의 진실을, 역사의 정의를 새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싸워야 되겠죠. 다 함께 한번 해봅시다. 아까 서두했던 거,
싸우고 또 싸워서 지킨 위대한 역사여. 자, 다 같이요. 싸워서 지킨 위대한 역사여. 자, 싸우고 또 싸워나가. 자, 우리의 역사, 그 진실을 위해서 촛불 들고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뒤에는 평생을 거리에서 싸우시다가 거리에서 운명을 하겠다라는 김병균 목사님의 영정을 모시고 있습니다. 목사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42만 광주 촛불 시민의 든든한 아들이자 야물딱진 아들인 서구 촛불의 이인천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142만 광주 촛불 시민이 금남로에서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외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외교적 대참사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입장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대통령의 독단적인 마음만 있었던 일본 정부의 치밀한 협상 전략에 손을 들어준 꼴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이 요즘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정말 기가 찹니다. 맞습니다. 대일 관계와 외교 방향을 천명해야 될 3.1절 기념사를 보면 친일 사관을 처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기념사입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지난 3월 6일에 발표한 제3자 배상법을 보면 이런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된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때린 놈은 가만히 있는데 때린 놈은 가만히 있고 사과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한 인터넷 만평을 보았습니다. 3명의 어린 친구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중 한 명의 친구가 가운데 친구에게 감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발을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충한 친구가 가해를 한 친구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자 보충한 친구 네가 치료비를 대신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갖은 봉갈 협박으로 일본 제품을 강매하고 또 기업에게는 우리 국민에게 강매한 회사의 투자를 강요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일본 정부의 제1호
영업사원입니까? 일본 일본 정부의 제1호 영업사원이 맞다면 열심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한 당신은 일본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4월 급여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으십시오.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다녀온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이의 거짓말이 또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한국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거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한 배석한 외교안보 수석은 그 시간에 소맥을 오므라이스의 이빠이에 안주 삼아 소맥을 처마시고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걸 취재했던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런 말은 증인이 있는데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공색한 변명을 합니다. 사기꾼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사기꾼입니까? 사기꾼 저는 사기꾼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가슴을 조아려야 합니까? 또 이번 순방에는 무슨 짓을 하고 돌아올까 걱정입니다. 그거 한번 외치겠습니다. 촛불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통령이 밀정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에서 13년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일제 강점기 시대 강제로 끌려가셨던 할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그 전에 이야기를 했던 우리 기승은 학생이 했던 말이 참 생각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주 69시간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분은 제발 고개만 이렇게 돌리는 거 봐줄 수 있는데 말을 할 때 좀 생각 좀 하고 머리를 좀 거쳐서 뱉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촛불이 주는 그 강한 상징성과 그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13살, 14살 어린 나이에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강제로 끌려가신, 그래서 가정 고초를 겪으신 우리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바로 양금덕, 김성주, 그 외 여러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파란만장한 삶의 역정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굳은 의지와 투쟁의 일관된 행동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사실인정,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운동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염원의 힘을 입어서 2018년 드디어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범국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해결하라는 핵에 만칙한
묵체기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국내에 진출한 전범기업 자산을 강제 매각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현금화를 완성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전범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년간 이어진 지난한 투쟁은 비로소 승리의 역사, 인권 회복의 역사, 역사 정의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물 한 잔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자, 65년간 한일 간의 협정의 모호함을 확실히 끝내고 불법 강등기로 규정하는 새로운 한일 관계 설정을 일꿀 수 있는 진일로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기뻐할 이 소식을 그렇지 못하고 비웃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고난한 투쟁에 단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고 해방만 넣던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인권을 되찾으려고 30년간 끊임없이 투쟁을 해오신 우리 할머님들, 또 우리 할머니들의 뜻을 쫓아 거기에 눈물과 땀으로 시민들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오랜 세월의 땀과 눈물, 정의를 국가폭력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입니까? 입만 열면 법치와 공정, 상식을 외치는 그들은 바로 윤석열 정부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02년 7월 외교부에서는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정당한 강제 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슬픈 이야기는 1944년 일제로 강제로 끌려가신 우리 할머니들이 일본에 있는 도난카이 지진 때 7명이 사망하게 되고 이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12월 7일 날 2022년 12월 7일 날 외교부에서 외교관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신임 인사차 우리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하고자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뵙는 자리에 우리 할머니들 처음 뵙는 자리에서 이들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겠습니까? 지난 한 30년의 투쟁을 인정을 해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에서 양금덕 할머니를 2022년 인권상 후보로 추대를 했고 또 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교관이 찾아온 12월 7일 1944년 일본에서 강제로 끌려간 어린 소녀들이 지진 피해를 입었던 바로 그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찾아와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그 전에는 이들은 할머니들 곁에서 할머니들 말씀을 경청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 말씀 할머니들의 원이라도 들어줘야겠다는 이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자 이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오로지 할머니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 이 방향에 한마디로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걸림돌을 치우려는 노력을 그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촛불 행동에 모이신 여러분 앞에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 누구였습니까? 권력자였습니까?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바로
의병장이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의사들이었고 현재 누구입니까? 바로 촛불을 드는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은 분명히 의병운동을 했었고 독립운동을 했었고 그러한 후손 여러분들 이제는 촛불을 드는 시민인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3자 대의 변제안에 대해서 양금덕, 김성주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없이 살아도 그런 돈을 안 받겠다. 일본 기업이 끌고 갔으니 일본이 사죄와 배상을 해야지 왜 우리 기업이 왜만 우리 기업이 그 피해를 대신 갚아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들은 위대한 정신에 또 한 번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정의와 인권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선생님들 곁을 지켜온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생각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젠 이분들은 친근한 할머니가 아니고 연모 대상이 아니고 당당히 인권운동을 펼쳐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양금덕 김성주 선생님입니까? 일본의 굴욕 외교를 펼친 윤석열 정권입니까? 할머니들이죠. 네. 여러분들이 촛불 행동이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양금덕 김성주 선생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죽창가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안에 불이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이 둠에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늘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갈등에서 갈라진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아랫역은 역에서 우렁에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되자 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 번 이 고울을 반란이 되자 하네. 청송녹주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청송녹주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게 둘 수 없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반대하시는 분들은 큰 함성으로 호응 부탁드립니다. 함성! fukushima 방사능 오염수 마셔도 상관없다면 아까워 죽겠다. 버리긴 왜 버려. 왜 버려? 안전하다면 기시다. 네가 다 마셔 마셔. 방사능 오염수 너희가 다 마셔 시다 마셔. 안전하다면 기시다. 네가 다 마셔 방사능 오염수 너희가 다 마셔 시다 마셔. 심한 방사능 오염수 마셔도 상관없다면 아까워 죽겠다. 이긴 왜 버려. 왜 버려? 하다면 기시다. 네가 다 마셔 방사능 오염수 너희가 다 마셔 시다 마셔. 안전하다면 기시다. 네가 다 마셔 방사능 오염수 너희가 다 마셔 시다 마셔. 안전하다면 기시다. 네가 다 마셔 방사능 오염수 너희가 다 마셔 네가 마셔. 다 마셔 네가 마셔. 다 마셔 네가 마셔. 감사합니다. 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밀정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친일역적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네, 촛불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윤석열 때문에 화나고 토요일은 여러분들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하는 짓 보니까 이제는 윤석열에게 화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거리로 모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촛불이 좀 더 강력해지고 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촛불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힘을 길러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퇴진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를 촛불로 몰아내고 촛불 정권, 문재인 정권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적폐는 살아있고 검찰 언론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튼튼한 조직을 꾸려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을 이루고 나서도 민주 진보 정권을 창출하고서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향후에 완벽한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합니다. 몇몇 정치인의 말에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살맛 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촛불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촛불행동이 힘이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윤석열을 타도하자. 촛불의 힘을 기르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촛불행동 회원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5,500명의 촛불행동 회원이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시죠. 하지만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내기에는 부족한 게 현황입니다. 상반기 10,000명의 회원을 만들어 봅시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한 달에 3,000원 이상이면 촛불행동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조직이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 조직이 강해진다는 것은 촛불이 강해진다는 것이고, 촛불이 강해진다는 것은 윤석열 퇴진은 물론이거니와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동네에서, 직장에서 가족들에게 촛불행동 회원을 권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시민들이 촛불행동을 중심으로 촛불행동의 회원이 되어 촛불의 힘으로 이렇게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바꾸어냅시다. 매번 승리했듯이 윤석열과 일본과의 이번 싸움도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